엄마, 자은이 왔어. 어머님이 나를 위해 특별식을 마련했다며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남친일 때는 좋기만 했던 어머니 초대가 결혼 결정이 나는 순간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와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으로 가요. 그런데 님이 잡채, 불고기, 몽땅 기름진 음식뿐이에요. 저걸 다 먹었다간 지금까지 해온 다이어트가 말짱꽝 도루묵이 될 게 뻔해요. 하지만 밥을 안 먹거나 남긴다는 것은 시어머니 밥은 맛이 없으니 먹을 수 없다는 뜻이고 복스러운 며느리가 아니라 재수없는 며느리란 뜻이에요. 무조건 시어머니가 퍼주시는 밥은 다 먹어야 해요. 뭐하니 빨리 먹지. 딱 하루만 눈 딱 감고 먹어보려 하지만 도저히 숟가락이 입으로 가질 않아요. 밥 한 공기에 칼로리 300, 반찬까지 먹는다 하면 1000칼로리는 거뜬히 넘을 게 뻔해요. 그럼 많이 먹어야 된다 가은아. 이걸 다 먹었다간 골라놓은 완벽한 드레스에 어울리는 완벽한 팔뚝을 만들 수 없어요. 통박을 굴려 시어른에겐 밥을 잘 먹는 복스런 며느리로 보이면서 드레스 다이어트에는 해가 가지 않을 방법을 찾기로 해요. 빙고, 대학 시절 몰래 술잔 비우기 기술이 떠올랐어요. 숟가락 가득 밥을 퍼서 입으로 가져가는 척하다가 어머님이 잠시 눈을 피한 사이 남친 밥그릇으로 옮겨놓는 007 작전을 펼쳐요. 아싸 가오리, 성공이에요. 이로써 시어머니 기분도 상하지 않으면서 내 다이어트도 성공하는 윈윈 작전이 성공했어요. 예물도 좀 준비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물 이야기를 꺼내요. 여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맘에 쏙 드는 반지와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이 모여있는 주얼리 샵이 있어요. 아 저기 그런데 오 마이 갓, 시어머니가 자신과 아는 친구가 30년 전통의 금은방을 한다며 거기에 가서 예물을 맞추재요. 골라놓은 반지와 목걸이가 있지만 어머니께 싫다는 소리는 할 수 없어요. 일단 따라가 보기로 해요. 이거 어떨까? 네. 이런 우라질레이션, 태어난 이래 이렇게 못생긴 반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때 어머니가 땅, 불, 바람을 외치면 레이저가 쏘아 올라갈 것 같은 촌스럽기 그지없는 왕반지를 추천해요. 하지만 여자는 도저히 자신의 뜻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어떠냐고 묻는 어머니께 최대한 선량한 표정을 지으며 전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정말 저 못생긴 반지를 끼라고 할까봐 무서워 죽을 것만 같아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남친의 족을 치는 것뿐이에요. 어머니 앞에선 최대한 선량하고 말 잘 듣는 며느리의 표정을 지어 보이다가 어머니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남친의 옆구리를 찔러 저 못생긴 반지를 내 손에 끼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 무언의 안구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이런 된장, 나의 안구 신호를 어머니께 딱 걸리고 말았어요. 완전 찍혔어요. 이제 고난과 역경의 시집살이의 시작을 알리는 시어머니의 분노의 눈빛이 여자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려요. 오늘은 예단을 보내는 날이에요. 결혼은 합리적이고 간단하게만 하기로 했지만 엄마는 이런 거 소홀하게 하면 평생 책 잡힌다며 시대걸은 방긋 웃게 하는 예단 3종 세트, 이불, 반상기, 은수저와 함께 예단비를 준비해 주셨어요. 가뜩이나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결혼에 시부모님이 왜 우리보다 좋은 이불에 반상기, 은수저가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래요. 엄마는 없는 살림에 허리 휘청하며 준비를 해주고서도 준비를 많이 못해 밉보이면 어쩌냐며 안절부절해요. 엄마에게 왠지 모를 미안함이 밀려와요. 시댁에 간 여자가 엄마가 준비해주신 정성 만빵 시댁어른 방긋 웃게 하는 예단 세트를 시어머니께 전해드려요. 여자는 예단을 풀어보는 시어머니의 손동작, 표정의 미세 변화, 숨쉬는 모양까지 꼼꼼히 살펴 시어머니의 감정 상태를 파악해요. 다행히 방긋 웃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자 안심이에요. 그러다 언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몸만 오라더니 예단받고 좋아하시는 시어머니가 얄밉게 느껴져요. 안 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여자의 모든 관심사는 우리 집에서 보낸 예단비에서 얼마가 컴백해 올 것인가예요. 여자는 시어머니가 주시는 예단비의 봉투를 자신의 모든 식스센스를 이용하여 예측해봐요. 3분의 2는 주겠지? 설마 치사 빤수 똥빤수로 반도 안 주겠어? 아니야, 누구네는 반은커녕 5분의 1도 안 준다던데? 여자는 예단비로 받아든 봉투를 당장이라도 열어 확인하고 싶은 욕구에 휩싸여요. 3분의 2는 돌아온다고 확신하고 준비한 건데 반도 안 오면 결혼 준비에 완전 큰일이에요.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여자는 어머니가 주신 예단 봉투를 쿨하게 뜯어 확인해요. 이런 젠장, 반밖에 컴백하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 예물 사건에 대한 시어머니의 복수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념과 눈치가 동시에 없는 남친은 여전히 자신의 엄마만큼 울트라 나이스장인 시어머니는 세상에 또 없을 거래요. 엄마 편을 드는 남친이 얄미워 엄마가 그렇게 좋으면 평생 엄마랑 살지 왜 장가를 가? 라고 물었다가 남친과 대판 싸우기까지 해요. 엄마랑 살아.
결혼 결정하기 전까진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연인이었는데 요즘엔 맨날 싸워요. 이런 결혼 준비 과정은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뿅 하고 순간이동을 해 신혼여행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어요. 결혼 전날이 되었어요. 어쩐지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 허전함과 불안감, 걱정이 지워지지 않아요. 이때 내 방으로 조심스럽게 엄마가 들어와요. 엄마가 내일 시집도 가는데 마지막으로 엄마랑 같이 자재요. 예, 좋잖아. 여자는 결혼해도 맨날 볼 건데 괜히 오바한다며 아무렇지 않은 척, 쿨한 척, 시집가서 좋아 죽는 척을 해보지만 진짜? 엄마와 떨어지는 서운함과 무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아요. 하지만 절대로 울면 안 돼요. 그렇게 울면은 울면 화장 눈도 안 붓고 먹지. 화장도 잘 안 먹으니까요. 하늘을 향해 눈을 치켜뜨고 억지로 눈물을 삼켜내요. 친구들이 결혼할 때 우는 게 이해가 안 되었는데 여자 역시 내일 엄마를 보면 펑펑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아요. 여자가 울먹이자 엄마가 결혼식 날 울면 사연이 있어 보인다며 엄마에게 계획이 있대요. 작전명, 방긋 웃으며 시집가기예요. 작전은 결혼식 날 절대로 서로 눈을 맞추지 않는 거래요. 생각해보니 결혼식 날 엄마와 눈을 맞추면 괜한 서운한 마음에 서로 눈물이 터질 게 확실해요. 그럼 엄마 오늘 같이 잘까? 그래. 엄마와 결혼 당일엔 서로 절대로 눈을 맞추지 않기로 약속하며 시집가기 전 엄마와의 마지막 밤을 보내기로 해요. 그런데 이때 아빠가 머쓱거리며 여자 방에 들어와요. 내일 신부 입장 행진을 해야 하는데 너무 떨리니 미리 연습을 해보재요. 무슨 연습? 아빠에게 걷기만 하면 되는 걸 뭘 연습하냐며 뭘 그런 걸 연습해? 그래. 라고 튕겨요. 아빠의 얼굴에 서운함의 그림자가 밀려 들어와요. 엄마가 여자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너 시집가는 게 서운해서 그런 거니까 한번 해주래요. 신부 입장 연습을 위해 아빠와 손을 잡아요. 그러다 문득 여자가 10살이 넘은 뒤로 아빠 손을 잡아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요. 오랜만에 잡은 아빠의 손이 많이 늙고 거칠어져 있어요. 나를 키우느라 이렇게 거칠어진 손을 보자 마음 한쪽 구석이 짠하게 아파와요. 가자. 아빠의 손을 잡고 딴딴따다 입장 연습을 해요. 평소에 걸음이 빠르다고 엄마한테 맨날 구박받던 아빠가 한 걸음에 1mm씩 움직이는 어처구니 없는 워킹 실력을 선보여요. 여자가 아빠에게 좀 빨리 걸어보라고 재촉을 하자 아빠는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도둑놈 같은 사위에게 빨리 주기 싫다고 최대한 천천히 걸어갈 거래요. 언제는 믿음직한 사위라면서 맨날 빨리 시집이나 가버리라고 구박하더니 막상 시집을 간다니까 서운한가 봐요. 또 괜한 눈물이 나요. 내일은 아빠 눈도 마주치면 안 되겠어요. 좋아하는 남자랑 맨날 같이 있고 싶어 가는 시집인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눈물이 행복의 눈물인지 걱정의 눈물인지 엄마 아빠와 헤어짐에 대한 서운함의 눈물인지 헷갈려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려면 눈이 부어서는 안 되니까요.